세 번째 주제는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구성원은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가 반드시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에 보시면 전담기구 인원이 5명일 경우 학부모 수는 3분의 1 이상의 원칙을 따라서 2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11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 수는 4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서 구성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담기구의 심의 방법, 전담기구 업무 분장, 학부모위원회 임기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전담기구의 구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학생 생활 규정에 포함시켜야 되는지를 묻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전담기구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 생활 규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위 학교에서 학생 생활 규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러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내부 결제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가 된 부분들은 반드시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교폭력 은폐를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사안은 반드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92페이지에 양식 1-2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성폭력 사안 등은 유선으로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성폭력 사안은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담기구에서 관련 교사들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31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조사 후에는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96페이지 양식 2-4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를 해야 될 텐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인 요건,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또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원하는지 또는 원하지 않는지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삭제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조치 사항을 삭제할 것인지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해서 생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또 학생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재 유보된 사항이 있죠. 1호, 2호, 3호의 조치 사항은 기재 유보가 될 텐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기재 유보 사항을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 처리 가이드북 3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발생, 조사, 보고 진행 과정이 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또 신고를 접수해야 되겠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안은 학교 폭력 신고 대장에 반드시 기록을 하고 학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포함한 즉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학생의 안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피해 학생일 경우에는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다든가 119 신고 또는 병의원의 진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격리 또 심리적 안정 등의 조치를 1차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 의해서 긴급 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 조사 시에는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이런 초기 대응 또 초기 보호자와의 면담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면 학교 폭력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사안조사 보고서는 내부 결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안조사를 하면서 면담 일지나 보고서 등은 직접적인 정보 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 관련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학교 및 교사의 사안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 일지에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편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교무수첩 등의 면담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후에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또는 충족되지 않는지를 심의해야 합니다. 이때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 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에는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학부모, 피해 관련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